나와 있긴 한데 6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역사 부분은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고 잠깐 보면 60년대에 보면 박정희 정권 시절인데 그때 당시 법은 소개영업법이었고 부동산뿐만 아니라 동산이나 기타 재산권을 소개했던 시절이에요. 그때 소개영업 하려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신고하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자격증이 필요 없던 시절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80년도에 들어서 전두환 정권 때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법이 처음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부동산 중개업법이고요. 이때 시험제도를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제도가. 그래서 85회 때란다. 85년도에 1회 시험을 치르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험제도가 만들어지면서 허가제 해야죠. 허가제. 그러니까 규제를 좀 세게 한 거죠. 지금은 이제 허가제가 아니고 등록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99년도 이때 김대중 정권 때 개정을 해가지고 등록제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등록제는 등록만 하면 할 수 있는데 등록은 요건만 갖추면 해주는 걸로. 허가제하고 등록제 차이점은 뭐냐면요. 허가제는 요건을 갖췄어. 그래도 기분 나쁘면 허가를 안 내줄 수 있어요. 왜 허가를 안 내줍니까? 그러면 내 맘이야. 이거예요. 이게 허가제예요. 그러니까 허가받기가 어려운 거고요. 등록은 좀 쉬운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오른쪽 가시면 뭐 구성이나 성격 이런 건 필요 없고 재정 목적 4가지 좀 암기하십니다. 오른쪽에 보면 목적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해서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그 다음에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해서 마지막으로 국민경제에 보탬이 되게끔 하겠다 해서 공인중개사법의 목적을 4가지로 정해놨어요. 일단 암기를 좀 해보시면 공인중개사 업무 전에 경건해야 되겠다. 이렇게 공인중개사 영업 전에 경건해야 되겠다. 이렇게 암기해보시면 경건하셔야 되겠다. 그렇게 먼저 처음에 나와 있는 공인중개사 이 말은 공인중개사법의 목적입니다. 그런 뜻도 있고요. 목적이 4가지니까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대해서 정한다. 이게 첫 번째 목적 요거예요. 그래서 공인중개사의 업무가 뭐냐 그러면 뭘 것 같아요? 중개업이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대해서 정해서 그 다음에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전문성을 높이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째 목적은 요거 뒤에 글자입니다. 건전하게 육성해서 무엇을요?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해서 이렇게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해서 여기 이제 3번째 목적. 이게 되는 이유는 업무가 중개업이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업무를 건전하게 육성한다는 거죠. 중개업을. 제일 마지막 목적이 뭐냐 그러면 마지막 목적은 국민경제에 보탬이 되게끔 하겠다. 경자가. 여기 가로 안에 들어갈 게 중개업의 건전한 육성이죠. 부동산 중개업. 만약에 문제 지문에서 개업 공인중개사를 건전하게 육성하고 이렇게 하면 목적입니까? 아닙니까? 개공을 건전하게 육성한다 그러면 안 돼요. 좋은 말인데도 그대로만 목적인 겁니다. 국민경제 이바지함 이렇게 돼 있는데 국가경제 이바지함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국가경제 하면서 국가 우선주의를 했던 것은 이제 저기 60년대 70년대 박정희 정권 시절이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국민들이 이제 달라졌어요. 그렇잖아요? 달라졌는지 모르겠나. 달라졌어, 옛날 비해서, 하여간. 지금은 이제 막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이런 얘기하면 국민들이 시큰둥 할 거 아니에요? 바칠 태세인데, 지금.
아니, 여기 최근에 뉴스 나온 것 중에 그 조선 총독부 다시 복원한다는 그 뉴스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어디를 보고 사시는 거예요? 조선 총독부를 다시 복원한대요. 복원한다고 그러던데. 응? 모르죠? 뭐. 그게 이제 국민들 수준이 달라졌는데 옛날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될 수가 없죠. 자, 일단 목적 4가지인데 지금 여기 이걸 본 이유는 목적은 지금 최근에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자, 저 뒤로 가볼게요. (124페이지입니까) 네. 맞습니다. 124페이지 가시면 거래 신고 대행에 관한 법률의 제정 목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목적이 그 4가지인데 부동산 거래 신고 대행에 관한 법률은 첫 번째 부동산 거래 등의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해서 목적이, 두 번째 건전하고, 세 번째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서, 네 번째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국민 경제는 똑같은데 4가지 목적이 여기하고 다르잖아요. 요건 공인중개사법의 목적이고, 이거 이제 여기는 2편인데 우리 지나왔습니다만 그때 안 했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 이렇게 됩니다. 목적은 요 4가지인데 그 4가지를 암기할 때 밑에 보시면 거래 신고는 건투 경찰에게 이렇게 했어요. 길지 않잖아요. 암기해보세요. 거래 신고는 건투 경찰에게 이렇게. 목적이 4가지인데 이거의 첫 번째는 요게 2가지 의미입니다.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이다 이런 뜻이 하나 있고, 거래신고법 이렇게 저것처럼 첫 번째 목적이 거래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그랬죠. 여기는 신고하는 것도 있고 허가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해서, 두 번째 건전하고 건전, 세 번째 투명한, 그 다음에 뭐죠?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서, 네 번째 목적이 뭐죠?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 이렇게 되니까,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은 여기하고 여기 공통된 목적이에요. 유일하게 나머지 다 틀려요. 그 목적이 이렇게 2가지니까 공인중개사법의 목적을 얘기하면서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그러면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응? 공인중개사법의 목적 아닌 것을 하면서 거기서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그러면 될까요? 이 목적이 아니라고요. 이쪽 목적이라고. 그러니까 건전하고 투명한 이런 것이 저쪽에 쓸 수 있고, 이건 대번에 알아보니까 이건 뭐 저쪽에 안 나오겠죠. 그럼 요 목적을 낼 수도 있잖아요. 다음 중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박스 문제로도 나올 수 있고, 여기 물어보면 갑자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한다 그런 얘기가 여기 나오면 틀리는 거죠. 이쪽에 나오면 그렇죠.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이런 말이 여기 나오면 틀리는 거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의 목적은 공인중개사 영업 전에 업무 전에 경건해야 되겠다. 거래신고법의 목적은 거래신고는 건투 경찰에게. 여기서부터 첫 번째 목적이 들어가 있다는 걸 놓치시면 안 돼요. 거래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이렇게 4가지씩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오늘 앞부분인데 공부할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금방 끝날 거예요. 8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용어가 나옵니다.
제가 분명히 갖고 있었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 넘기는 거야. 아, 요 위에 있네. 찾았어요. 자, 이제 용어에 대해서 하는데 첫 번째가 중개입니다. 중개는 가장 기초적인 개념인데 제일 위에 첫 줄에 있는 것처럼 3조에 규정된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특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알선하는 게. 그럼 뭐라고 그래요? 중개. 그게 중개예요. 여기서 이제 알선하는 건 소개고 요 중개 대상물은 몇 가지예요? 5가지. 요거 하면서 좀 생각해 볼게. 이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보면 거래 신고 대상이 되는 물건은 뭐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에서 거래 신고 대상이 되는 물건은 뭐였어요? 여기서는 이제 토, 건, 공지 네 가지였잖아요. 요 중개 대상 물건은 5가지죠. 토, 건, 입광공 이렇게. 사실 요 토, 건이 요 토지 건물이에요. 얘네들도 사실 여기 들어가요. 장래 건물로서 건물에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요 입광공이 중개 대상물에는 들어가는데 거래 신고 대상 물건에는 입광공이 없죠. 그래서 요 중개 대상물은 이렇게 5가지. 이 5가지를 거래하는 것을 소개시키면 이게 중개. 이 거래라고 하는 것은 요거요. 매매, 교환, 임대차, 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지역권 설정, 계약. 각종 계약을 체결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통해서 소유권 변동, 없던 권리 생기고, 임차권,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막 생기죠. 이런 각종 권리의 변화가 되게끔, 변동이 생기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이 법률행위 하는 것을 알선하면. 거래행위가 법률행위예요. 그래서 이제 환매계약이라는 게 있나요? 기출문제에 교환계약이 나왔었거니. 이런 거 너무 쉬우니까 안 내는 거예요. 자, 환매계약을 체결하게끔 중간에서 소개시키면 부동산에 대해서 중개입니까? 부동산 이거에 대해서 다시 사오는 계약이잖아요. 그걸 알선해주면 그걸 통해서 어떤 권리가 생겨요? 환매권. 부동산 환매권이 생기죠. 등기까지 할 수 있잖아요. 이것도 이거 소개시키면 알선하면 중개지.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런 거. 저당권 설정 계약을 알선했다. 그것도 중개예요. 우리 부동산 사장님들이 알게 모르게 그거 한다고 이거. 이건 어때요? 지상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자, 이거 하기 전에 지상권 설정 계약부터 봐요. 지상권이 뭔지는 아시죠? 그러면 지상권은 설정하는 계약을 알선했어. 알선. 그럼 중개예요? 지상권 설정 계약을 알선했다. 지상권 생기게 만들어주는 계약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상권이라는 없던 권리가 생기죠. 이게 중개 대상 권리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것도 중개지. 또요. 이제는 지상권 양도 계약을 알선했어요. 지상권 양도 계약이라는 건 뭐야? 지상권자가 지상권을 팔아먹는 계약이라고요. 넘기는 계약이라고요. 지상권 양도 계약도 계약이죠. 그럼 지상권자 바뀌죠. 그럼 이것도 지상권에 변동이 생기는 거예요. 지상권자가 바뀌어서. 지상권 양도 계약을 알선했다 그랬을 때 그것도 뭐예요? 중개 들어갑니까? 중개 들어가지. 그러니까 각종 계약을 체결하게 만들어주면 다 중개예요. 더 나가자. 지상권 중에는 계약을 통해서 생기는 지상권도 있지만 저절로 생기는 법정이상권이 있나요? 법정이상권 양도하는 계약을 알선했다 그러면 중개입니까? 법정이상권은 생길 때는 저절로 생깁니다. 등기 없이도. 넘어갈 때 저절로 넘어가요? 그래서
양도계약을 통해서 넘어가고 등기시켜줘야 지상권자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정지상권의 양도계약을 알선해도 이것도 중개예요. 이게 중개. 요걸 뭐라고 부르냐? 이걸 중개대상 권리라고 해요. 중에 요거 중개대상 권리. 그러니까 중개대상 권리에는 이렇게 소유권, 임차권, 저당권, 환매권,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막 다 있죠. 이게 중개대상 권리예요. 이러한 중개대상 권리, 중개활동을 통해서 변화되게 만드는 대상 권리에는 질권이 있을까요? 질권? 질권 어때? 질권은 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출발 자체가 부동산을 전제로 하고 있잖아요. 동산이나 채권을 갖다 전제로 하는 질권이라고 하는 권리는 중개, 우리 부동산 상임이 중개해서 변화되게 만드는 대상 권리에 들어갈 수가 죽어도 들어갈 수 없잖아요. 우리는 부동산 중개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8페이지 봤고요. 8페이지에서 가로 1번을 받고 가로 2번까지 본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해봅니다. 요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알선했다. 어떻게 중개입니까? 중개가 아닌 거죠. 왜 이건 중개가 아니에요? 계약을 체결하게 만들어줬는데. 응? 이 중개자분이 아니어서 그렇잖아요. 토지를 경매에서 낙찰받게끔 소개시켰다. 중개입니까, 이거? 중개가. 아니지. 이거 왜 중개 아닙니까? 알선했는데 땅을 경매여서 아닌 거죠? 왜요? 경매는 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잖아요. 높은 금액 써서 돈 내면 소유권 취득하는 거니까 경매는 거래 행위가 아니다. 법률 행위 이런 게 아니고 법률 규정에 따라서 권리 변동이 생기는 거예요. 상속도 그렇죠. 자, 신축 상가를 분양하는데 대신해 줬어요. 자, 중개입니까? 중개가. 왜 아니죠, 이건? 상가인데, 계약인데. 대행을 해갖고는 중개가 안 됩니다. 대신 해주는 걸 중개라고 그러죠. 알선은 둘이 있는 걸 연결시켜주는 게 알선이고, 대행은 그 중에 한쪽을 밀쳐내고 대신 해주는 거란 말이야. 내가 해줄게, 내가 대신 해줄게. 이거니까. 이게 어떻게 알선 중개가 돼? 안 되잖아요. 이렇게. 영업권을 갖다가 사고 파는 권리 양도 양수 계약을 갖다가 알선했습니다. 중개입니까? 중개가 아니다. 왜 아니죠, 이건? 계약을 체결하게 만들어줬지만 이 영업권이 중개 대상물에 들어가지 않죠. 근데 실무적으로 옛날에는 이 영업권 사고 파는 계약을 권리 양도 양수 계약 또는 권리 양수도 계약 그렇게 했어요. 보통 이제 상가죠, 상가. 근데 지금은 이제 그걸 공식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권리금 계약이라고 합니다. 권리금을 주고받는 계약. 그러면 이 계약의 목적물은 권리금 또는 영업권이 돼요. 영업권이란 말이 안 나와도 영업권을 사면서 준 돈이 권리금이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게 알선했다 그러면 중개예요, 아니에요? 저 같으면 이거 내겠어요. 이걸 싹 지워버리고 권리금 계약을 알선했다. 중개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계약을 알선했지만 이 계약의 목적물이 중개 대상물이 아니죠? 이건 중개 아닌 거예요. 중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다는 거예요? 못 해준다는 거예요? 해줄 수 있는데 이거 해주고 받은 돈이 중개 보수가 아니어서 법정 한도가 없고 많이 받아도 금지행위에 걸리지 초과 보수가 되지 않는다. 여기에 의미가 있는 거죠. 여기에 중개가 아니라는 의미가. 그래서 권리금 계약을 알선하고 권리금의 10%인 2천만 원 받았다. 이렇게 하면 금지행위입니까? 그러면 금지행위 무조건 아니다. 얼마 받았는가 상관없이. 오케이. 지금 가로 3번을 그래도 뭐 조금 설명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중개활동은 가로 4번 보면 사실행위입니까? 법률행위입니까? 사실행위.
사실행위하고 법률행위 이런 건 아시죠? 법률행위는 그걸 해갖고, 법률행위는 계약이에요. 법적 효과가 생기는 거지. 사실행위는 그걸 해가지고 어떤 법적 효과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거지. 그걸 사실행위라고 그러잖아요. 응?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열심히 해가지고 부동산님이 둘이 연결시켜서 계약하게 만들어줬어. 뭐 오면 막 입 아프게 설명도 했고 막 했어. 그게 어떤 법적 효과를 나타내는 건 아니에요. 그냥 사실적 활동이지. 머리 깨지는 게 하나 있는데, 부동산 사장님이 이렇게 계약서를 써주고 있죠. 계약서 써주잖아. 이건 사실행위예요, 법률행위예요? 부동산님이 둘이 마음이 맞아서 금액이 맞아서 계약한다고 해서 계약서를 써주고 있어요. 계약서 썼어. 계약서 써주는 행위는 사실행위예요, 법률행위예요? 그거 대필이에요, 대필. 사실은 사실행위예요, 사실행위. 써주는데 그 계약 내용을 자기 의지로 머리에 담아가지고 하는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과 임차인은 법률행위지. 그걸 부동산님은 그렇게 하겠다고, 둘이 계약하겠다고 했으니 써본 경험이 없으니 내가 대신 잘 써줄게요 이렇게 하는 거지. 우리 부동산님 무슨 법률행위를 하는 건 아니에요. 부동산님은 사실활동을 하는 거야. 그것도 이제 가면 갈수록 지금 이제 모르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좀 어려운 말이 거기 밑에 보면 가로 4번에 당구장 표시. 중개는 사실행위지만 중개의 대상은 법률행위다. 이 말은 사장님이 하는 중개활동은 계약서 써주는 것까지 다 사실행위지만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하는 그 행위는 그건 법률행위다 이 말이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 그 다음에 가로 5번에 보면 부동산 중개는 상사중개입니까? 민사중개입니까? 민사중개다. 됐어요? 자, 오른쪽 중개업으로 갑니다. 중개업이 여기 갔어요. 중개업은 오른쪽 페이지 가면 4가지 조건을 갖췄죠?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아서 보수를 챙겨가면서 중개하는 것을 영업적으로 했다. 이렇게 해서 이 중개업은 4가지 조건을 갖춰야 돼. 다른 사람의 의뢰, 그 다음에 일정한 보수, 그 다음에 중개를 업으로 이렇게. 가로 2번에 보면 4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한 4가지, 5가지, 6가지, 이 정도를 해볼 거예요, 지금부터. 총체적으로 다. 중개업에 달라면 영업적으로 해야 돼요. 업이라는 건 영업이에요. 직업. 그게 무슨 말이냐면 돈 벌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해서 계속 반복적인 성향을 갖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3가지 몽땅 갖춰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그 중에서 3번째 게 중요하죠. 계속 반복적인 성향이 있어야 직업이에요. 그럼 반대로 계속 반복적인 성향이 없이 우연히 전세 한 건을 했어요. 일회성이 거치는 활동을 했다면 이때는 중개업이 될 수가 없어요. 중개업이 안 돼. 우연히 했기 때문에. 직업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쩌다가 전세 한 건을 했습니다. 그러면 중개업은 안 돼요. 네. 첫 번째 결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10페이지 가시면 판례가 4개가 소개되어 있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 판례가 이거예요. 우연히 전세 한 건을 했다 그랬을 때는 중개업은 아니다. 거기 밑줄 그은 거 보면 수수료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해도 중개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연히 한 건 했죠. 그러면 혹시 여기서 보수 받았다고 손 치더라도 여기가 탈락되기 때문에 중개업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이렇게 여러분들이 우연히 전세 한 건을 했는데 그 전세 계약을 한 사람이 친구예요. 친구. 근데 거기서 처음에 얘기할 때부터 이거 전세 나가게 해주면 보수 100만 원 줄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보수를 주기로 약속을 하고 전세 얻을 사람을 구해준 거야. 우연히 했죠. 직업적으로 한 건 아니야. 근데 보수 약정한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러면 이때는 그 약정한 것은 효력이 있다, 없다? 있어요. 가만히 계시면 안 되고, 제일 위에 판례 그 있잖아요, 판례. 그 위에다가
보수 약정은 우연히 한 이 경우에도 보수 약정은 효력이 있다 없다. 이렇게 적어 놓으셔야지. 그러니까 우연히 나오면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 아, 우연히 해갖고는 중개업이 안 된다. 근데 우연히 했지만 보수 약정한 게 있을 때는 뭐예요? 줘야 된다. 안 주면 어떻게 해요? 재판 청구해서 받아낼 수 있다. 증거 있다면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여기 갑니다. 이제 보수를 받아야 중개업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보수를 받지 않았다 그러면 중개업이 될 수 없어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보수를 달라고 요구했고 보수를 주기로 약속까지 했는데 아직은 입금이 안 됐어요. 이러면 이건 중개업을 한 겁니까? 아직 입금이 안 됐는데 중개업을 했다고 볼 수 없죠. 약속만 했지 보수 받은 게 아니어서 중개업이 아니다. 이제 두 번째 판례. 지금까지는 첫 번째 판례가 더 많이 나왔지만 앞으로는 두 번째 판례가 더 많이 나올 것이에요. 중개업 안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한 사람이 혹시 무자격 무등록자가 보수를 갖다고 달라고 요구하고 약속만 했지 현실적으로 받지 않았다면 무자격 무등록자가 이것을 반복적으로 했을 때 이 사람을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자격 무등록 맞죠? 근데 중개업을 한 것은 아니어서 이 사람을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할 수 없다. 이게 판례 내용이죠. 그래서 판례 2번 보시면 단지 보수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거래 당사자에게 보수를 요구하는데 그친 경우에는 중개사법상의 중개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없다. 따라서 비록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했다고 해도 등록하지 않고 했다고 해도 이 사람을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할 수는 없다. 그게요. 두 가지인데 사실 여기까지면 세 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돈 꾸는 계약이에요. 그래서 갑이 집을 담보로 해서 담보대출을 받습니다. 집을 담보 잡히고 돈을 꾼다고 해. 담보대출. 대출 계약을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이라고 불러요. 법적으로는. 근데 그렇다면 갑과 을은 돈 꾸는 계약서하고 담보 잡는 계약서하고 두 장을 써요. 알게 모르게. 대출 받으면. 이때 중간에서 A라는 사람이 두 사람 사이에서 금전 소비 대차 계약서 쓰게끔 알선했다. 알선 있네. 그럼 A는 중개한 겁니까? 계약을 체결하게 도와주었지만 계약의 목적물이 금전이 중개사물 아니잖아요. 중개 안 되고 똑같은 A가 이번에는 저당권 설정 계약서 쓰게끔 도와줬다면 이거 중개입니까? 중개가 맞고요. 왜냐하면 계약을 체결하게 만들어줬는데 계약의 목적물이 계약 자체가 저당권 설정 계약이다 보니 이 부동산을 전제로 하죠. 그래서 이건 중개가 된다 이거지. 그러면 이제 통틀어서 요 전체로 봐가지고 이 계약서 쓰고 이 계약서 쓰게끔 도와준 행위는 결론적으로 중개입니까 아닙니까? 중개가 맞지. 이건 아니지만 여기가 중개잖아요. 그걸 의뢰를 받아서 보수를 챙겨가면서 그 다음에 직업적으로 했다면 이런 활동은 어떻게 해요? 중개업에 해당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이제 세 번째 판례입니다. 읽어보면 중개사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그 밖의 권리에는 기타 권리에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도 포함되고 따라서 타인의 의뢰에 의해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저당권 설정에 관한 행위 알선을 업으로 했을 때는 같은 법 제2조 제2호가 정의하는 중개업에 해당하고 그 행위가 금전 소비대차의 알선의 부수에서 이루어졌다고 해서 달리 볼 것도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계약서를 쓰게 도와줬다 그래도 이것 때문에 중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이거 있어도 하여간 여기가 중개니까 이러고 이랬다면 중개업이 되는 건 똑같단 말이지. 그런 뜻이에요. 자, 마지막 네 번째 판례를 보도록 합니다.
이 컨설팅 업체가 있어요. 갑이라는 컨설팅 업체가 있는데 이 컨설팅을 해주면서 중개를 갖다 조그맣게 해요. 땅을 팔아줘. 남은 땅을. 그래서 의뢰를 받고 보수를 많이 준다고 해서 이제 팔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한두 건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여러 번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중개업을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여러 건 했으니까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중개 활동이 뭐 크게 본격적으로 했을 때만 중개가 되는 게 아니고 조그맣게 하더라도 요건만 갖추면 중개업이 된다는 거죠. 응? 그래서 거기 지금 네 번째 보시면 뭐 그러면 이게 중개업이 된다는 게 뭐 어떤 의미를 갖냐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컨설팅 업자인데 이 사람이 자격증이 없고 등록이 안 돼 있는 양반이다 그러면 걸린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자격 무등록인데 이게 중개업이 돼버리면 무등록 중개업자가 돼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의 벌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제일 끝에 거 보면 중개행위가 부동산 컨설팅에 부수해서 이루어졌다고 해서 이를 구 부동산 중개업법 제2조 제2호선 이거 다 필요 없는데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라고 끝까지 읽으시면 돼.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중개업에 해당된다고요. 네? 오케이. 자, 그럼 만약에 어떤 사람이 다 했어요? 어떤 사람이 의뢰를 받아서 복비를 단단히 챙겨가면서 중개하는 것을 업으로 했는데 이 사람이 중개업소를 등록도 안 하고 자격증이 없는 상태에서 했네. 이걸 이 사람의 한 행위는 중개업입니까? 아닙니까? 무자격인데 중개업입니다. 무자격 무등록 상태에서 했다고 할지라도 네 가지 요건을 갖추면 이게 중개업이야. 다만 이제 무자격 무등록 상태이기 때문에 무등록 중개업자가 돼서 형사처벌을 받을 지경에 이르겠죠. 그러나 이 사람의 한 행위는 중개업이냐 그러면 중개업이다. 이렇게. 응? 금지된 사랑은 사랑입니까? 아닙니까? 사랑입니까? 아침에 인터넷 뉴스 보니까 20대 여자 강사인가? 학원 선생인가? 그래가지고 15살짜리 그 남자 얘한테 결혼하자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좀 세상을 좀 보고 살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어디 가시냐면, 저기, 11페이지 갑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나왔죠? 개업 공인중개사는 어떤 사람을 개공이라고 하는가? 여기서 지금 공인중개사는 어떤 사람을 공인중개사라고 하는가? 공인중개사를 먼저 보는 게 좋겠어요. 12페이지 가보세요. 공인중개사라 하면 이렇게 나왔죠? 이 법에 의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예요. 자격증을 따갖고 있으면 다 공인중개사예요. 그래서 자격증을 안 써먹든 취직해서 일하든 오픈했든 상관없이 자격증이 있어 그러면 공인중개사. 근데 우리나라 자격증이 있어야 돼. 그게 핵심. 우리나라 사람인데 미국에 가서 미국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땄어. 공인중개사입니까? 아니야. 우리나라 자격증이라니까. 자, 근데 앞쪽으로 보세요. 이제 다시.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나오죠? 이 개업 공인중개사는 등록이 된 사람이야. 이 법에 의해서 우리 중개사법에 따라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돼 있는 사람이 개공이야. 등록. 사무실 등록. 그 사람이 개업, 오픈한 공인중개사다 이 뜻이야. 등록, 개업. 이런 개업 공인중개사의 종류가 세 종류죠.
그 유명한 부칙계공이 있고요. 또요. 공인중개사인 계공이 있고요. 또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있는데 이 계공의 공통점은 뭐냐? 등록이에요, 등록. 그 사람 자격증이 없지만 법에 따라서 등록된 걸로 쳐주는 사람. 여기도 등록을 정시로 하고 여기도 등록을 정시로 한 사람이에요. 중개업소 등록을. 그러니까 여기가 계공이에요.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의 증거, 징표는 자격증 아니죠? 자격증이 없다고 해도 등록이 돼 있으면 계공이야. 자, 개업공인중개사의 징표는, 증거는 중개업 아니죠? 혹시 중개업을 안 하고 있다고 해도 오픈돼 있으면 계공이요? 중개업을 안 해도 혹시.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가 계공이다. 맞습니까?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가 계공이라면 틀린 거예요? 중개업을 안 하더라도 뭐만 돼 있으면? 제일 위에 보세요. 그래서 11페이지 제일 위에 가로 1번에 자, 지금부터 이제 맞는지 해보세요. 개업공인중개사라 하면 이 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해서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 왜 X가 되는 거예요? 등록한 자하고 끝나야 되죠. 등록증을 교부받은 것 들어가면 X. 다시요. 개업공인중개사라 하면 이 법에 의해서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땡. 그것도 틀리다는 거예요. 밑에 지금 써놓은 거죠, 지금. 자, 다시 또 맞춰보시면 컨닝하지 말고 맞춰보시기를. 개업공인중개사라 하면 이 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그것도 X지. 공인중개사 들어가면 안 돼. 자격증이 없는 계공도 있어. 자격증이 없는 계공도 있다고. 그래서 가로 1번에 그 밑에 당구장 표시 3개가 출제되는 다예요. 틀리게 나온 거. 그걸 정확히 익혀주셔야 돼요. 종별 가로 2번까지 해봤어요? 네, 됐어요. 넘어가셔서 이제 12페이지 가시면 네모 5번에 소속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한 의의 거기 있잖아요. 그거 해볼게요. 자, 소속 공인중개사라 하면 근데 그 전에 이건 어떤 사람이냐면 얘기해보면 둘 다 직원이에요. 자격증이 있고 없고 그래요. 그런데 서구권 중개 업무를 봐줄 수 있는 반면에 보조 업무는 중개 업무 못하죠. 계약서 못 써주잖아요. 보조 업무는 둘 다 할 수 있죠. 차이 없고. 자, 그러면 소속 공인중개사라 하면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거기까지 맞고 그 다음에 뭐예요? 공인중개사로서 이 말이 꼭 들어야 되겠죠? 빠지면 틀려요. 여기 구별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 말 꼭 들어야 돼요. 이것도 빠지면 틀립니다.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이것도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거나 또는 이런 보조 활동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맞춰보세요. 개업 소속 공인중개사라 하면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XX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이거 빼먹었잖아 지금. 빼먹었는데 지금 빼먹은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신을 차리세요. 다시 소속 공인중개사라면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왜요? 이 말 빠졌잖아요 지금. 눈 뜨고 당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빠지면 틀리는 거잖아요. 공인중개사로서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건너뛰었잖아요. 두 개를 빼서 틀리게 내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라고 이거. 두 가지를 더 해볼게요. 자, 법인의 임원이나 사원인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소공에 포함된다. 맞는 얘기죠. 증 갖고 있으면 소공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공인중개사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는 소공에 포함된다. 오. 이것만 해도 소공이 들어간다고. 맨날 커피만 타도 증 갖고 커피 타면 소공이요, 증 없이 커피 타면 보조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년 내 이것만 해도 증 갖고 그러면 소공이 포함된다고 그랬잖아. 지금 방금 전에 질문은 말한다가 아니고, 말한다는 조문에 있는 거 그대로 나와야 되고 하나라도 빠지면 틀리는 거예요. 근데 포함된다는 다른 의미죠. 이것만 하고 있는 사람도 소공이 들어가고, 증 갖고 있으면 이것만 하는 사람도 소공이 포함되는 거죠. 그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중개보조원이라 하면 용어의 정의,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자, 중개보조원은 자격증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자격증 없는 얘기부터 해줘.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증도 없으면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그 다음에 못하잖아, 건너뛰어. 이제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등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이게 보조원이야. 아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맞춰야지, 지금부터. 지금부터 이제 시작인 거예요, 이제. 중개보조원이라 하면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등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다시 해줄게요. 지금 중개보조원이라 하면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등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어디가 X예요? 이 말 빠졌잖아요, 지금. 처음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지금 이거 두 번이나 했는데 그러면 안 되지. 다시. 중개보조원이라 하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확인 설명 등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왜요? 그렇지. 현장 안내, 자격증 없이 들어갔는데? 제일 처음에 했는데? 여기서 현장 안내 다음에 일반 서무 이런 게 와야지. 계약서 작성, 설명, 확인 설명서 작성 그런 거 하면 안 되죠. 그건 중요한 업무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출제를 해요. 출제하는 게 맨날 뻔해요. 중개사법 출제하는 게 막 무궁무진할 것 같죠? 이게 다예요. 그런데 거기까지를 안 파고 진짜 깊이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냥 수업 듣고 딱 보니까 깊이가 없으니까 이 정도는 뭐 공법이야지 이렇게 하고 중개사법 점수 안 나오잖아. 그러면 뭐 이런 과목이 있냐고. 하나도 노력을 안 해놓고는 점수가 당연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수업 들을 때 다 알아먹은 것 같으니까. 그걸 착각이라고 그래. 착각. 투자 안 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응? 아무리 이 사냥하는 이 날쌘 맹수라고 해도 조그만 거 잡을 때 허투루 잡는 일이 없어요. 큰 거 잡아나 조그만 거 잡아나 다 똑같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 그래요, 사람은. 제가 백날 말씀드려봤자 안 그래. 그걸 깨닫고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뭐든지
옳은 소리, 올바른 길, 이건 다 우리 알고 있어요. 들어서. 실천이 문제예요, 실천이.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려도. 근데 이제 그걸 실천하시는 분이 합격하시는 거예요. 그걸. 네. 그래서 이제 자꾸 시간 투자 많이 하셔요. 시간 투자 안 했는데 이게 점수가 나온다. 그런 과목은 없어요. 네? 자, 쉬었다가 이제 중개선물 봅니다.